그 지난 시간에 한쪽을 못했어. 제가 거의 2시간 내내 수업만 나갔는데 좀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또 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빨리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빨리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뭐 사실 뭐 이번 시험은 제 생각에 그렇게 급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체감상 더 시험 범위가 별로 길지가 않고 좀 1학기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괜찮으실 거야. 공부해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쪽 남은 거 원래 이 코시 슈바르츠라는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몇 문제 안 되니까 좀 도와드리고 마무리 할 거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복습을 하겠죠. 교과서 풀고 하면서 교과서 준비하고 드릴 건데 약간 짜잘한 문제는 다 뺐고요. 뭐 활동학이라든가 중단원 대단원 이런 것들만 수록해서 빨리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또 역시나 다 왔으면 진도 그 한쪽 남은 거 마저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럼 일단 한번 질문을 받을 테니까 본인 틀린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뭐 급할 게 없어요. 질문 좀 받다가 뭐 한 정각부터 해서 한 30분 동안 질문 안 받고 조금 질문 받다가 그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동진이랑 소기도 일단 오늘 질문을 좀 받다가 오늘은 한 30분 질문 좀 받다가 여기 앞에 친구까지 오면 한 30분 수업했다가 한쪽 남은 거 마저 할게요 그냥. 그리고 또 좀 질문 받다가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한 30분 정도면 다 끝나는데 그렇다고 2시간 내내 질문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제가 막판에는 약간 교과서 여기 프린트하고 드리면서 그 저희 지난 시간에 증명하는 거 그 교과서 문제 한번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좀 증명을 다 해보세요. 시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그럼 한번 오늘 좀 질문 좀 받아볼까? 지난 시간 거 포함해서 한번 질문 받을게요. 일단 RPM을 최대한 아마 뒤에 남은 거 숙제까지 드리면 일단은 토요일까지 해서 RPM은 최대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욕심 나는 친구는 시험 앞두고 이제 할 거 다 하시고 RPM 틀린 것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채점도 하시고 지금 시간 34분인데 제가 4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채점 먼저 하시고요. 질문할 거 준비 좀 해줘. 우리 동진이도. 아시겠죠? 동진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번 2학기 때 성적 더 올리실 거거든? 가능해요. 동진이. 더 올릴 거니까 준비를 한번 잘 해보세요. 오케이? 특히 뭐 여기 집합 문제는 그래서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또 끌까 보네. 근데 이게 좀 더워지면 또 키겠습니다. 일단 질문 있는 친구들 제가 40분에 일괄적으로 받을게요. 자, 지금 노는 시간이 아니라 고민 틀린 거 한번 고민 한 번 더 해봐. 그러니까 질문하기 전에 이 말을 또 하는데 고민 좀 하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숙제할 때부터 그냥 뭔가 어려워 보여. 특히 여러분들 뭐 위에 보면 뭐 실력업이라던가 뭐 교육청 기출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다들 막 겁먹잖아. 어떤 친구 손도 안 되거든요. 자기는 이런 거 애초에 관심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솔직히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 전략은. 지금은 아직 한 3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관심 갖고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저희 조만간에 이제 또 해야 되는 것들 몇 개 있잖아요. 뭐 중단원, 대단원, 수능기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PM 정도 소화할 줄 아시면 농담 아니라 그 학교 프린트도 웬만한 건 소화가 돼. 한 중단원, 대단원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수능기출에 있는 몇몇 문제가 좀 어려운 거지.
40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질문 좀 받아볼까? 자, 질문 좀 받고, 좋다. 오늘 질문 먼저 하고, 쉬는 시간 전에 한 30분만 조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어, 140. 잠시만요. 142번 아, 5번에 몇 번? 5번이요? 볼게요. 요거 뭐 일단 항상 모르고 불러다가 뭐 성질 같은 것도 이용해 보시고 벤 다이그램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 5번 같은 경우는 한번 도와주실래요? 예를 들어 혹시 이걸 때 얼마인지 아시죠? 이건 얼마일까요?
전체겠죠. 그럼 전체랑 A랑 교집합은 누굴까요? A 아닌가요? venn 다이어그램 없어지요. 아 이거요.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사실은 할 이유가 없긴 한데 얘는 사실 이제 너가 만약에 그림으로 얘를 보이려고 치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이셔야 돼요. 첫 번째 가능성은 AB가 가장 뭐 일반적으로 흔한 게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그림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AB가 서로 셀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번에 고를 보기는 항상 올라야 돼.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뭐 하나 그리신 다음에 색칠을 해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얘는 그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굳이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근데 그려봐도 사실은 같은 걸 해야 돼요. 일단 괄호 먼저 하잖아. B랑 전체를 합치면 이건 뭐 그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굳이 한다고 치면 B랑 전체 합치면 전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랑 A의 교집합이니까 이 상황이라고 치면 여기가 나오잖아요. 일단 뭐 그려봐요. 근데 밑에 있는 상황이라고 쳐도 얘는 그냥 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가도 둘 다 A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그래서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억나? 좀 어려운 문제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뭐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서 이런 게 가끔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질로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이 그림으로 색칠해서 푸는 게 맞는데 저거는 그냥 아니 그림을 그려도 그냥 성질 같은 걸 쓴다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이거는 뭐 A, B가 뭐든 간에 항상 되는 저런 식이겠죠. 아니 혹시 너가 이걸 틀렸으면 잘못 고른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왜 잘못 골랐는지 이해하셨나요? 저 중에서 하나도 아, 뭐 골랐어요? 4번. 아, 4번은 골랐고 얘는 실제로 맞죠? 성질로. 그런데 이제 정답이 두 개였고 사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닌 건 아시겠어요? 해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A 나오잖아. A 나오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공집합이 나오거든. 겹칠 수가 없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얘랑 같은 건 A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은 A니까. 그러니까 1, 2, 3번은 확실하게 틀렸고요. 5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5번은 사실 이걸 성질이라 불러야 되나. 근데 위에 보통 써있긴 한데 저는 보통 5번 같은 거 설명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본 거야. 그 말했던 그 성질이거든. 어쩌면 당연한. 그래서 전체랑 합집합, 교집합은 뭐 쉽잖아요. 전체인데 좀 자연스럽게 한번 이해해보세요. 자, 정리해보시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49쪽에 311번. 네, 49쪽으로 점프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 산술기야 약간 냄새가 나는데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너가 이제 여기에 조건한 게 나와 있잖아. 이 조건도 아마 쓸 거고 이제 요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니까 여기서 뭔가를 좀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글쎄요, A, B가 양수다. 여기서 풀이가 한 가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풀이는 이게 아마 의도일 건데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 분수 나왔잖아. 보통 분수 나오면 사실 뭐 뭔가를 한다고 치면 통분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뭐 간단히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통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통분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요 분자가 딱 얘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통분하면서 쓰면 좀 간단히가 돼요. 즉 이 문제는 뭐다? 분자 자리에 6을 쓰시면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고 사실 이번 시험범위고 산술기하 쪽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보통 이런 세팅이 딱 나오면 특히 양수란 조건과 요게 약간 산술기하를 조금 이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잖아. 바로 위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저는 이거 두 개 가지고 한번 산술기하를 써볼게요.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써볼게요. 둘 다 양수이니까 뒤로 갈 수 있어요. 자, 2루트 두 개를 곱하시는 거 맞나요? 자, 얘 한번 정리해 보시면 3a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번 문제는 얘가 나와 있잖아. 이 자리에 6을 쓸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양쪽에다가 3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양수고 루트를 지울 때 상식이죠. 제곱해도 괜찮습니다. 자, 양쪽을 한번 제곱해도 괜찮다라고 요거는 이제 부등식 관련 상식으로 하는 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자, 양쪽에 3을 나누시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끝이 나긴 했어요. 끝이 나긴 했는데 조금 더 부등식으로 가보자면 자, 우리 마지막에 원하는 게 이런 모양이잖아. 이 모양까지 가볼 건데 자, 여기서 이 모양으로 가시려면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는 소개 안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좀 부등식 상식을 아시면 갈 수가 있거든. 혹시 한 가지 상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자, 만약에 A가 B보다 크잖아. 그럼 혹시 A분의 1과 B분의 1은 누가 더 큰 줄 아세요? 이게 더 크다는 게 상식이에요. 모르겠으면 예를 하나 들어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이 2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양수는 역수를 취하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얘는 지금 A, B가 분모에 있잖아. 제가 이 타이밍에 양쪽에 역수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 가정에서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양수거든요. 양쪽에 역수를 취하시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곱하기 6을 하시면 되겠죠. 양쪽에다가 곱하기 6 하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저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이 친구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2가 되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가 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게 이제 말하자면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요. 혹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두 번째 풀이는 자, 사실 제가 지금 통분을 해서 발견한 거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도 두 번째 풀이 여기서 그냥 곧바로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이해돼?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두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보자는 거예요. 참고로 A, B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일까요? 얘도 양수잖아.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산술기하를 이거 두 개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써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쓸게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를 쓴다는 게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어차피 요 자리가 최소값 자리거든. 요 자리가. 얘가 최소값인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와도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게 사실 이렇게 온 다음에 또 얘를 가지고 산술계에서 와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오시면 되는데 우리 마지막에 이제 필요한 게 이번에 AB분의 3인데 사실 약간 원래라면 센스 있게 여기서 끝낼 수도 있긴 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인데 지금 얘는 지금 AB가 3 이상이잖아. 자, 우리가 얘가 작아진다는 말은요. 반대로 얘는 커져야 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분모는 커질수록 전체가 작아지게 돼요. 그치? 2분의 1보다는 100분의 1이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했다면 이 친구가 분모의 최대값이거든. AB는 최대가 3이잖아. 이때가 이제 어쩌면 제일 작을 때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AB에다가 3 대입하시면 똑같이 얼마 나온다? 일단 2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 다음 의도는 답안지는 1번처럼 갔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정리해봐.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시험 범위니까 그냥 저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잖아. 일단은 무조건 산술기하 시작합니다. 이번 시험 범위니까.
산술기하나 하다 보면 그냥 좀 특유의 모양이 몇 개 있어요. 그건 힌트, 양수란 힌트, 또 최소값, 곱했을 때 숫자가 나온다는 그런 힌트까지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자, 정리해보시고 또 질문 받을게요. 일단 오늘은 한 6시 반까지 질문을 그냥 쭉 받고 쉬는 시간 전에 한 30분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쪽 못한 거 그 코시 슈바르츠도 한번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뭐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 그게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는데,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한번 확인해볼까? 교과서에는 제가 알기로 그 증명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제 코시 슈바르츠의 증명 문제가 나와가지고 혹시 모르죠. 근데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자, 한 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다시 좀 킬게요. 오늘 좀 어울리고. 여기 앞에 서 있으면 좀 빔이 조금 뜨거워가지고 네. 태양 같아요. 저게.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네. 33쪽에 205번 맞나요? 이 문제. 자, 33쪽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 숙제까지 넘나드는 거라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맞은 친구는 생각 많은데요. 우리가 할 거 하시면 돼요. 틀린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한 명 한 명 설명하기에는 이게 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질문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좀 너무 기초적인 걸 질문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친구만 봐줄 때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누가 봐도 좀 어려워 보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205번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 일단은 AK라는 집합이 나오는데, 얘는 무슨 집합이라고 앞을 읽어보시면 양의 배수.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했지만 그 배수 집합이라 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어볼까? 예를 들어서 A4. 자, 여기에는 동진아, 예를 들어서 뭐가 들었다는 얘기야? 4, 또 8. 뭐 이런 것들. 자, 이번 문제는 참고로 전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 집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수 관련 집합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문제는요, 시키는 게 딱 저거예요. 뭐 아무튼 이거를 만족하는 n이라는 거, 그리고 요거를 만족하는 n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요거에 이제 뭐 최소값, 최대값이 있나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왼쪽 먼저 할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배수 집합은요, 이 나열하는 것도 전략이거든. 혹시 여기 안에 헬이나 원소 누구 들어있는 줄 아세요? 자, 말로 해볼까? 여러분 이걸 말로 할 수가 있어요.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인 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 거 동진아 누구 들어있죠? 이게 사실은 약간 중일 내용이야. 그 당시에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런 내용과 관련되거든. 혹시 뭐인지 아시겠어요? 4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6의 배수인 거 동시에. 그리고 자, 혹시 아이는 뭐 들어있지? 24도 있지만 더 작은 것도 있지. 누구? 12가 들어있고, 그 다음 다들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어려운 걸 중1 때 배우는데, 한 가지 상식은 얘네 둘이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공배수라는 거야.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건데, 우리가 이 공배수는요 어떻게 보통 구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 12가 이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건 거 아시죠? 이런 걸 저희가 최소 공배수라고 부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아시겠죠? 뭐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이런 집합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걸 찾아야 돼. 이런 걸. 자, 뭐 예를 들어 볼까?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느낌 오시는지. 예를 들어 A2는요, 여기에 부분 집합일까요? 소미야?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일까요? 자, 발레 뭐 있어요? 우리 이럴 때 발레란 말 써요. 이거 포함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레 뭐 있지?
뭐 2 못 들어가잖아. 이게 발레예요. 그치? 이거 안 돼. 즉 그 말은 뭐냐? 지금부터 이제 이런 m을 찾을 건데 이게 아무나 될 수는 없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최소값, 가장 첫 번째로 되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혜린 혹시 이 m을 구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m 얼마예요? 12죠. 여러분들이 12점까지는 이거 절대로 못 들어가요. 상상해 봐. A2, 2의 배수 어떻게 들어가? 3의 배수, 4의 배수 다 못 들어간다고요. 이게 들어가려면 12의 배수부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왜 이 말을 쓰는 줄 알아? 혹시 아연아, 자, 요거 일단 가능한 거 아시겠죠? 혹시 이거 말고 또 가능한 거 있을까? 그럼 24도 가능해요. 그럼 심지어 36도 가능해. 사실 이제 이게 여기 가능한 것들은 여기 있는 이제 말했잖아. 얘네들의 이제 배수는 다 가능해요.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말이 나오고 최소값.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10이라는 거지. 요게 n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는 저도 좀 예상한 게 아마 n 때문에 나온 것 같아. 근데 n도 비슷하게 해보시면 돼요. 좀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배수 집합은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나온다고 쳐도 이제 제 생각에는 막 너무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집합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한번 이해가 볼게요. 자, 얘는 자, 요거 두 개가 나와 있잖아. 자, 요거 두 개도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열하는 게 집합에서는 진짜 좋은 전략이거든. 대신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느낌만 볼 정도로 이런 것들 12에 대해서 모아놨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A18은요. 18의 배수를 모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두 개를 합치라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요 집합에 누가 들었다고? 12의 배수 또는 18의 배수가 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다고? 이 둘 다 들어있는 걸 포함시키는 그런 n이 있냐라는 거야. 그럼 이해돼요? 자, 이 둘 다 포함된 걸 포함시키는 그런 n이 있는지, 자, 그런 게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알아봐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역시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거 두 개를 합칠 건데 이거를 포함하는 n이 있냐라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n 자리가 2면요. 요거 되게 안 되게? 안 될까요? 자, 아연아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되잖아요. 그리고 2의 배수는 되게 촘촘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A2는 이게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A2가 대빵 촘촘해요. 2의 배수는 짝수가 다 들어있잖아요. 얘네들은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 돼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 문제는 최소값이 아닌 거야. 얘가 사실 최소값이거든. 사실은 n자리가 잠깐만요. k자리가 자연수네.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혹시 여러분들 A1이 먼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1의 배수. 자, 하나 상식인데 1의 배수는 사실 이런 걸 1의 배수라고 해요. 자연수가 1의 배수입니다. 사실 이것도 실제로 그럼 가능하겠죠? 1도. 그리고 방금 보신 대로 A2도 가능해요. 자, 느낌이 안 오면 몇 개 해보라는 거야. 자, 그런데 혜린의 질문이니까 A3 가능한가? 네. 어? 되네요, 여러분들. 얘는 다 3의 배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는 게 있을까? 그럼 이게, 자, 계속 돼요. A4로 갑니다. 동시에 A4는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지. 발레 누구야? 이거 못 들어오잖아. 이 발레죠. 공통점이 뭐지?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 제일 큰 걸 찾아야 되거든. 자, A5. 이거 소개될까 안 될까? 이건 누가 봐도 안 되고요. 안 되죠? 언제까지 할까? 자, A6. 자, 이거는 아이언 될까? 되네. 자, 우린 되는 거 몇 개 발견했잖아요. 혹시 뭐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혹시 다시 문제 풀 일 있으면 아까 혹시 기억나? 요 왼쪽이 최소 공배수 관련 내용이었잖아. 여러분들이 그 중1 때 공배수랑 같이 배울 게 공약수인 거 아세요? 얘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되는 것들의 공통점은 혹시 10이랑 18인데 공약수가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공약수 관련 문제가 오른쪽에 n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되잖아요. 자, 뭔 소리냐면요. 자, 여기 여러분들 10이랑 18 혹시 오랜만인데 옛날에 그 뭐 최대 공약수 이런 거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중1 때 풀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이게 일단은 혹시 오랜만에 이거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곱하는 거 아세요? 혹은 여러분 그냥 나열해도 괜찮아. 약수를 쫙 나열해 보시면 요 6이 마지막 공약수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6일걸요. 이거 이후부터는 아마 다 안 될 거예요. 해보시면. 사실 이 문제 정도는 저랑은 노가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몇 개 안 생각보다. 쫙 쓰는 거 한번 쫙 상상해 보시면 6 이후부터 될까요? 7 안 되죠. 8 안 되죠. 9도 안 돼. 10도 안 돼. 11도 안 돼. 12도 안 돼. 참고로 12를 넘어가는 순간 절대로 안 돼요. 12가 못 들어가거든. 어차피 여러분의 이 문제는요. 끝이 정해져 있어요. 12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 말 이해돼? A13부터는 이미 넘어간단 말이야. 12를. 그러니까 실제로 노가다를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해하신다면 일단 뭐 노가다를 해봐도 6이 나오고 실제로 요 6이 뭐다? 하나 필기할까요? 최대 공약수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2, 3은요 공약수야. 1, 2, 3, 6이 전부 다 공약수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봐. 제가 어릴 때 원래 요거를 좀 진지하게 할 때는 이 배수 집합에 이제 연결되는 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돼요. 필연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또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이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의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질문 받을게요. 네. 47쪽에 298번 문제. 자, 명제로 들어갈게요.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78번 문제 상중. 이 책 만든 분이 상중이래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시면 조건 4개가 있는데 요거를 만족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보다 이제 요것들을 이용해서 S랑 P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계를 보란 말은 뭐야? 우리가 무슨 조건이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포함 관계를 약간 추리를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어떻게 포함되냐를 알아야 뭐 이름 붙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요게 조건입니다. 자, 한번 느껴볼게요. 첫 번째 1번 조건. 자, P는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해한다고 치면 이런 식의 기호도 있겠죠? 요게 이제 원래 필요 충분 조건 기호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함 관계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양쪽 다 포함되는 사실 그냥 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표현은 다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P랑 Q는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나 조건 보시면요. R은 S에 의한 필요 조건이다. 승우야, 자, 요거 해석하면요. 자, R과 S의 포함 관계가 무슨 관계야? 자, 누가 부분 집합이야? 필요 조건은 받는 쪽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자, Q는 S에 의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렇구나. 자, 주는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쭉 세팅해 놓은 다음에 조립을 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조립하시면서 계속 이제 얘네 둘이 만나게 해줘야 돼. 오작교를. 아시겠죠? 변화 증명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당연히 여기 보기 중에 곧바로 SP는 없을 거야.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일단 S랑 P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자, 제가 지금 추리를 넣을게요. 이 가족권 때문에 이게 가능해져. 이게 원래는 P였잖아. 근데 P 대신에 Q라고 써도 괜찮아요. 사실 이 문제를 원래는 S랑 P를 보는 문제인데 이 가족권 때문에 어떻게 봐도 S와 누구? Q로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이제 이렇게 가지 않나 싶긴 해요. 가족권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자, 나 조건 R과 S 이런 관계고
자, 이런 거 사소할 수 있는데 지금 방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요거 제가 방향만 조금 반대로 바꿀게요.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좀 추리를 해야 되니까. 얘도 방향을 조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추리하는 중이야. 그리고 저희가 배운 것 중에 3단 논법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식을 당연히 해야 돼. 대우랑. 근데 마치 말하고 보니까 누가 이렇게 두 개가 3단 논법이죠. 그쵸? Q가 S고 S가 R이면 뭐다? Q는 R에 포함되겠죠. 3단 논법. 그리고 요렇게 두 개도 3단 논법이 가능하네요. 그쵸? S가 R이고 R이 Q니까 이렇게 두 개 가지고 3단 논법 해보시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쓰고 보니까 이거 두 개도 3단 논법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흐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러니까 좀 어렵게 하면 이런 식의 추리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얘네 둘이도 3단 논법을 해보시면 되겠죠. S가 Q, QR, S는 R. 써놓고 한 번 더, 잠깐만요. 쓰고 보니까 얘는 얘랑 똑같은 거네요. 별 의미 없네요. 사실 쓰고 보니까 얘는 얘랑 같은 거니까 특별히 의미는 없다. 지우겠습니다.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게 사실 이 문제의 의도야.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혹시 발견했나요? 힌트. 이거 두 개 같이 넣으면 쓰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지? 아연아, 이거 무슨 말이지? 이것도 필요충 조건이잖아. 자, 여기서도 하나 알 수 있는 사실. R과 Q가 똑같아요. 이 문제는 똑같은 게 참 많은데. 자, 계속 예를 봅니다. R과 Q가 똑같아요. 그럼 이 문제를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는데, 굳이 이걸 볼 필요도 없이 R과 Q가 같으면 Q 대신에 R로 봐도 돼요. 자, S와 R로 봐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살짝 보니까 S랑 R, S랑 R 하나 보이지? 자, 요거 하나 당첨. 자, 여기 일단은 하나가 보입니다. 얘가 지금 이거거든요. 자, 요게 된단 말이 일단은 충분 조건까지는 확정이네요. 충분 조건까지는. 저희가 하나 체크할 건 혹시 필요 조건이 되는지도 체크해 볼게요. 정답이 충분이 아니라 필요 충분일 수 있잖아요. 그쵸? 충분은 확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필요가 되는지를 저의 질문은 필요도 되는가? 그리고 요게 된다는 말은 뭘 체크해야 되지? 요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줘야 돼요. R이 S에 포함되는지. 근데 여기 조건들을 보시면 자,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사실 이거를 빠른 시간 내야 돼요. 푸시려고. 다시 한번. 자, 이거 같으니까 한 번 더 쓰자면 P, Q, R 다 같은 거네요. 이거 그냥 P, Q, R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4개 중에 지금 P, Q, R 같다고요. S만 다르고. 다 한 편이고 S만 다른 편인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근데 밑에 보면 혹시 이거 있는지 그러면.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있어도 되고요. 자, 이게 있어도 되고요. 이 조건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 셋 중에 하나 있으면 정답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혹시 여기 있나요? 괜찮아 보이네. 이 조건. 이 나왔으니까 혹시 정답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 맞나요? 맞죠. 일단 정답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왜? 방금 제가 이거를 발견했거든요. 여기서. 자, 한번 흐름을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위에처럼 뭐 하나 주고 항상 참 이거 골라봐라. 그 대우랑 그 논법 문제는 너무 유명해서 사실 웬만큼 하면 다 맞춰요.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면. 근데 이제 결국 이 문제도 중간에 제가 3단원 썼거든요. 물론 대우는 안 썼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대우를 쓰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안에 조건 중에 낫이 있어갖고 대우까지 쓰게 만들면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이 문제 제가 풀었는데 자, 저는 지금 추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야. 풀이 안 봤어요. 자,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쭉 써봤더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집합 4개 중에서 3개가 똑같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같은 편이고 S만 혼자 있다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조금 문제가 쉽게 풀릴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보시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 거를 다 찾을 수가 있구나.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승우야 좀 이해하시겠는지? 너무 어려워요?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1등급 반에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1등급 반에도 이거 할 줄 알거든요. 이런 것도. 필요충분 조건이다. 자, 또 한 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토미하고 질문할 거 있어요? 네, 50쪽으로 점프할게요. 315분. 오늘은 정말 농담 아니라 질문 쭉 가도 괜찮으니까 일단 질문 많이 하고 가세요. 315번 문제입니다. 자, 얘 한번 읽어보시면요. 일단 맨 앞에 조건, 자, A, B, C가 양수일 때 비춰둘게요. 이거 진짜로 흔하게 주는 조건 아니야. 오늘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건은 잘 안 나온 조건이고 이게 나왔다. 산술기야 아닙니까? 그리고 맨 뒤에 봤더니 자, 뭐를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아니 산술기야 같은데? 최소값 구해라. 자, 냄새가 나고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요식을 해석을 할 건데 아마 이번 유형이죠. 우리 산술기야 유형 중에 첫 번째가 괄호가 있을 때 뭐 하라고 배울게? 이 괄호를 뭐해라? 전개를 하라고 배웠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해. 아마 교과서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괄호를 전개 안 하고 막 하는 이제 실수하는 유형이 나와요. 두 친구의 대화가. 그거 너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괄호가 나오면 저기 사소하잖아. 중학생도 하겠다. 전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총 6번 전개할 건데 일단 한번 쭉 제가 써보고 좀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6번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뭐 사실 내 생각을 말하자면 아마 송이도 전개를 안 해봐서 질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를 지금은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일단 배운 대로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6번 전개했고 그 다음에 구경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굳이 뭔가를 한다고 치면 얘네 3개 통분되어 있잖아. 얘네 3개 한번 묶어볼까요? 통분되어 있으니까. 사실 통분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지네끼리 얘네들도 통분되어 있네요. 얘네 통분되어 있는 것끼리 좀 합쳐보자고요. 자, 얘네들 합치시면 3B 더하기 C가 나오죠.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쭉 합치시면 4A, 12B, 4C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제가 뭐 실수하는 거 없죠? 혹시 여기까지 하신 건가요? 그 다음에 최소값. 자, 우리 산술기하 문제일 거야. 아무래도. 근데 이제 우리 산술기하 끝내려면 아시죠? 곱했을 때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 제가 순간적으로 2개를 곱해봤는데 보이세요? 얘네 둘은 약분이 돼요. 괜찮은데 얘네 둘이가 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곱해 숫자가 안 나오잖아. 뭔가 해결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해결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타이밍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지 저는 발견했어요. 힌트. 우리 이거 곱했을 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보세요. 지금 얘네 둘은 숫자가 나오지. 여기 A랑 얘가 약분이 돼야 안 돼. 안 되거든. 지금 말 따라하고 있나요? 약분 되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포인트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설명이 애매한 게 그냥 이제 근데 우리가 이 문제 말고 바로 오른쪽 유형 기억나세요? 약분 되게 조립하는 유형. 약분 되게끔 내가 막 숫자 하나 빌려 쓰고 갚아줄 유형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은데 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얘가 약분 되게 하려면 요 분자 자리에 A만 있어야 돼요. 다시 자, 분자 자리에 A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이 식이 만들어진 게
이 식이 만들어진 게 여기에 있는 세 개를 합친 거잖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얘 세 개 다 합치지 말고 얘만 여기 쓸게요. 자, 얘만 여기 따라 쓸게요. 왜? 이렇게 두 개는 어때요? 산술기하기 좋아요. 이렇게 두 개는 산술기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뒤에 있는 얘네 둘만 따로 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여러분들이 통분을 다 하면 안 돼. 다 하면 안 지워져. 얘 따로, 얘네 둘 따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은요, 한번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 12b 더하기 4c잖아요. 혹시 이거 약분 되는 거 아세요? 이게? 이 약분하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그럼 분자를 4로 묶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그냥 약분이 돼요, 사실 따로. 흐름 이해돼? 정리하자면 정리해 볼게요. 자, 맨 앞에 있는 거 이거 쓰시고요. 가운데 있는 빨간 색깔은 통분을 한 번에 하지 말고 얘만 따로 분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있던 1과 4를 더하신 다음에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산술기하 쓰면 됩니다.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정답이 나옵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를 좀 건드린 거야. 왜? 우리가 일단은 전개는 또 혹시나 뭐 정상적으로 교육받았을 때 할 거란 말이지. 이번 시험 때. 얘는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럼 통분을 할 타이밍인데 통분.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는 중이었거든. 통분을 아까 제가 처음 한 대로 다 통분하면 정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 통분하면 세 개를 정답이 안 나오고 자, 어떻게 통분하자? 자, 여기 있는 요 A, 그러니까 분자에 A가 있는 것만 따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C 있는 것끼리 더해주는 거예요. 통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얘네들은 약분되면서 간단해지고 얘네들은 산술기로 예뻐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리해봐. 자, 동진이도 이해하시겠어요? 네. 제가 무슨 말인지. 자, 또! 해 몇 번? 34쪽에 209번이요? 아, 이거는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세 개짜리 합체가 없잖아요. 일단 한번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요거 209번 문제 한번 소개 드릴게. 오늘 질문 다 하고 가세요. 자, 이 문제 일단은 위에 보시면 A, B, C 요게 그 세 개짜리 합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질문 한 개만. 학교에서 이거 배웠나요? 혹시 학교에서 이런 세 개짜리 합집합에 대해 배우셨는지 이 넘버 공부할 당시 배웠어요? 나왔어요? 그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웠으면 나올 수 있긴 해요. 자, 여러분 먼저 일단은요, 이거 공식을 먼저 암기를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문제는 어렵긴 한데 나온다고 치면 이 공식을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공식 먼저 제가 한번 쭉 써놓고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혼자 문제 푸실 때 혹시라도 세 개짜리가 나온다. 위에다가 이 공식을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자, 그리고 공식 암기하실 때는 약간 두 개짜리를 일반화한 거고 여기 약간 규칙 같은 게 있으니까 규칙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암기하신 거죠. 자, 여기를 한번 채우려고 노력해 볼게요. 여기를 몇 번. 자, 위에 읽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조건 보이세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번입니다. 자,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며 자, 동진아 A 교집합 B가 뭐예요? 자, 그럼 A 아닌가요? 우리 부분집합이랑 같은 말이잖아. 이 말 이해했어요? 여기서 두 개 지워지고요. 결국 이 문제는 이제 부족한 대로 풀리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자, 뭐가 나오겠다? 전체가 나와 있네요. 전체 킵할게요. 그 다음에 NB, NC 나와 있네요. 이 자리가 NB 자리니까 8, NC 자리니까 4.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교집합 나와 있네요. 이 자리가 2. 세 개짜리 문제는 항상 이 식을 써놓고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자,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자, 그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얘를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좀 알 수 있나? 일단은. 아, 이게 재밌네. 이 상황이네. 적어보세요. 얘 지금 이 조건 있잖아. 방금 제가 이 조건으로 얘 한번 간단히 한 거죠.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용하시면 얘 같은 말이 뭐라고요? A잖아.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지워집니다.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 그러니까 얘도 위험 문제거든. 근데 얘를 좀 풀다 보면 보통 약간 이런 식일 때가 많아. 그러니까 뭔가 좀 조건이 부족해 보이는데 뭔가 하나씩 기가 막힌 걸 줘버리면 이런 게 해결이 돼요. 하나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다 채워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 계산 한번 마무리 쳐볼까요? 자, 8 더하기 4 빼기 2니까 즉 합집합의 개수가 10개다. 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예린아? 이제 끝났는데.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이거잖아요. 사실 이건 제가 소개는 안 드렸는데 이거 약간 생리 모양이 드 모르간 법칙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드 모르간 법칙이 3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럼 자,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드 모르간 법칙을 반대로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자, 여집합을 다 꺼내시면서 합집합 바꾸시면 되고, 혹시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책에 써있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 A 여집합이랑 다시 A 여집합이랑 같은 말이 전체에서 A를 뺀 거 맞나요? 자, 요걸 한번 이용하시면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 그럼 전체에서 뭐를 빼면 돼? 합집합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전체 나와 있고 합집합 구해왔으니까 두 개를 빼시면 되겠죠.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거 근데 학교에서 배웠으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일단 가능성은 열려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하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개짜리 나오잖아. 일단은 뒤도 보지 말고 이 공식을 먼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푸는 방식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울 건데 총 7군데거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 하나 때문에 부분집합이다. 제가 이거 앞에서는 뭐 서로수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 하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빨리 예뻐져요. 다 채우신 다음에 이제 합집합이 몇 개인지를 구하시면 되고, 이번 문제는 드 모르간 법칙을 3개짜리인데 반대로 쓰신 다음에 여기서 이용한 성질은 자, A 여집합은 뭐랑 똑같다? 전체에서 A랑 A를 뺀 거랑 똑같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나와 있으니까 두 개를 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해봐. 자, 또 했나 이해했어요? 네. 자, 또 한 번 질문 가겠습니다. 이제 RPM 마무리 합시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풀더라도 정확히 풀면 책을 여러 권 풀 이유가 없습니다. 수학은 그래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 수학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좀 책 욕심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책만 대박 많아. 사물함에.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요즘은 그런 말 없지. 저 어릴 때는 막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서울대생인데 자기는 뭐 교과서 유래했대요. 솔직히 뻥이거든. 말이 안 돼. 요즘 시험은 교과서만 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말이 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를 열심히 파면 그게 좀 약간 맞는 말이긴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이해하자면 하나를 열심히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완벽히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푸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만들었을까? 이게 왜 중상이지?
나는 있잖아. 왜 상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니까. 아까 소미가 질문한 그 문제 상 중이었잖아. 그런 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거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분을 하는데 너네 심리를 건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다 해석도 가능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소미야 또 질문할 거 없어?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자, 혹시 아이가 뭐 질문할 거 좀 없을까? 도와드릴게요. 285번 가보겠습니다. 자, 285번 문제는 순간 왜 놀랬냐면 아까 승우가 물어본 그런 느낌의 문제라서 약간 놀랐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근데 실제로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표현만 뭐 명제로 주는지 집합인지 다를 수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상중이고요. 자, A, B, C, D 4명의 학생에 대해서 자, 밑에 있는 게 모두 맞대요. 약간 또 퀴즈 문제네, 추리 문제. 맞을 때 4명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은 누구냐? 약간 추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다음. 자, A, B, C 중에서 2명이 썼습니다. 결정적이잖아. 2명이 썼고 1명은 안 쓴 거예요. 2명은 안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D가 자, 이렇게 나는 문제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요. 그 교과서의 맨 마지막 문제로 제가 알기로 천사와 악마가 그런 대화를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의 막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약간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자, D가 안경을 썼다고 치면 C는 무조건 같이 쓴다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 그러니까 D가 썼으면 C는 같이 쓰는 거야. 그쵸?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좀 그나마 좀 쉽게 푸시려면 약간 이게 사실은 제가 하나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저도 과거에 풀어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그냥 지어낸 그림인데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봐봐. 이렇게 두면 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느끼기 위해서. 자, 표화를 해볼게요. 쌤, 이걸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냥 지금 대충 그냥 느낀 대로 그리는 중이야. 준비한 게 아니라. 자, C가 안경을 썼으면 자, D가 썼으면 C가 쓰는 거잖아. 자, 이렇게 쓰면 쟤랑 같은 문장일까? 제가 이 문장을요. 자, D가 동그라미를 썼다고 칠게요. 여기 써드릴까요? 자, 동그라미를 썼다. 썼다 맞나? X를 안 쓴. 자,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다시. 자, D가 썼으면 C도 쓴 거죠. 혹시 이 문장으로 보이세요? 제가 좀 그냥 보기 좋게 한번 써본 거거든. 그리고 자, 우리 하나 기억할 거는 이게 원래 명제며 혹시 아니라 얘 대우 명제가 뭐지? 우리 항상 대우 명제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대우 명제가 뭐예요? 그거 쓸게요. C가 안 쓰면 D 무조건 안 쓴 거예요. 이렇게. 자, 혹시 요거 이제 저 문장으로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나름 좀 예쁘게 표현해 보려고 그림 하나 그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자, 뭐 이런 것도 근데 사실 이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중권 볼게요. A라는 친구가 안경을 안 썼으면 C도 안 썼다. 자, A가 안 쓰면 C도 안 쓴 거네. 그치?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C가 썼으면 A는 쓴 거네. 대우 명제.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푸실 때는 꼭 대우 명제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 방향 잘 보시고요.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조건으로 라 조건. 자, D가 안경을 안 썼으면 B도 안 썼다. 참 이런 문제가 있네요. D가 안 썼으면 B도 안 썼다. 자, 이거의 대우 명제 B가 썼으면 D 썼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표현 하나 쓰시고 다시 한번 1번 조건에서는 안경 쓴 거 2명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가 2개만 채워져야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모두가 다 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참보다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다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추리를 이어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주어진 정보를 제가 표현한 거고 또 우리 배운 것 중에 3단 논법 있잖아. 그런 것도 한번 의식해 볼까요? 자, 위에 보시면 혹시 3단 논법 쓸만한 곳 있을까요? 보시기에.
이제 보이면 도와줄래? 저는 하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자, 얘네들 어때요? 이것들 3단 논법 가능할까? 자, 그럼 동진아, 얘네들 합쳐버리시면 어떻게 합칠 수 있죠? 자, D가 쓰면 누가 씁니다? 누가 써요? D가 쓰면 누가? A도 쓰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말하면 자, 요거 두 개도 3단 논법이 가능해요. 이거의 대응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A가 안 쓰면 D도 안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초록 색깔은 3단 논법을 좀 쓰기에는 여기 B라는 게 일단 혼자 들어있긴 하거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얘랑도 안 되고 얘랑도 안 된단 말이야. 잠깐만. 얘네 둘이가 3단 논법 가능하네요. 그쵸? 여러분 혹시 이거들 3단 논법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C가 안 쓰면 B도 안 쓰네요. 그렇죠. 3단 논법으로 C가 안 쓰면 B도 안 씁니다. 자, 요거 3단 논법으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우 명제까지 써볼까요? 그럼 자, B가 쓰면 C도 쓰겠네요. 근데 적당히 쓸 만큼 쓴 것 같은데 이제? 그쵸? 약간 적당히 쓸 만큼 쓴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는 마지막에 뭘 쓸 거냐면 이 중에서 2명이 쓴 거야. 누가 쓰는지. 한번 추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답변 다 틀어놨어요. 여기 있는 건 참고로 다 참이야 지금. 다 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약간 거의 라이브야. 이걸 뭐 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니야. 제가 설명을 보통 외워서 하니까 먼저 보긴 하는데 좀 생생한 후기를 드려야 되니까. 저는 정답을 알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정답 무슨지 아시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약간 정답을 어떻게 향해 가는지 말해줄게요. 이제 저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A가 썼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혹은 B가 썼다고 치자. 가정을 해보시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가정들이 존재할 거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문제 세팅 다 해놨잖아. 예를 들어 볼까? 자, 예를 들어 if 자, D가 안경을 썼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 왼쪽 그림에서는 동그라미 보시면 돼요. 이러면 말이 되게 안 돼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D가 안경을 써버리면 이제 말이 되는지. 자, 결론적으로 이러면요 모순이 생겨요. 어디에? 저 가족관계. 자, 요게 지금 파란 색깔 보시면 자, D가 안경 쓴 거지. 자, D가 안경 썼다고 치면 C도 안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C가 안경을 쓰면 누구도 써요? 근데 가에서 분명히 2명 썼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D는 쓰면 안 된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정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말이 되는 쪽이 있다는 게 딱 2명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D 안 쓴. D는 안 썼다는 거. 일단은.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if는 C가 썼다고 치면 C가 썼다고 썼을 때 말이 되는지. 자, C가 썼다고 치면 자, 이거 보시는 거죠. A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서 모순이 생길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정답은 C가 되는 거고. 근데 보시면 얘 안경 써주시면 A도 써야 되는데 요거랑은 상관없고 얘랑도 상관없고 이거랑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솔직히 이거는 말이 돼요. 이렇게 하면 A도 쓰면서 문제 가족권에서 2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2개가 이제 정답처럼 보이긴 해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다시. 자, B도 해볼까요? 자, B가 만약에 안경을 썼다고 치면, 바로 가볼게요. B가 썼다고 치면 D도 쓰는 거지. D가 쓰면 누가 써요? C가 쓰니까 B도 쓰면 안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A가 썼다고 치면,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A로 시작을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A 주체 뭐가 없거든요. 이 문제 정답이 혹시 A, C 맞나요? 혹시 정답이 뭘까요? 동진에 A, C라고 썼네요. 자, A, C라고 합니다. 정리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는 이거 이제 제가 푸는 어떤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푸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약간 이 그림을 좀 이용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을 안 쓰더라도 일단 우리가 대우라던가 상관문법을 계속 의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림 형태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이 싫으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좀 번거롭지만 D가 안경 쓰면 C도 안경 쓰.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문장으로. 근데 얘 같은 거 잘 보이긴 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런 질문이 몇 개 나왔는데 나는 약간 추리하는 문제가 이번 시험 포인트야. 집합이든 여기든 추리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왔다 갔다 문제. 아시겠죠? 자, 또 한번 질문을 보시겠어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1교시는 질문 쭉 받고 좀 쉽시다. 혜리야, 또 질문할 거 없어요? 네. 36쪽을 한번 점프해 보겠습니다. 35쪽에 219번. 이거는요, 마침 공교롭게 그 혜린이 방금 질문했던 그 집합 3개짜리잖아. 또 그거의 스토리 문제거든.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집합 3개짜리가 좀 나와요. 그런 것도 학교에서 배웠으면 나올 수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혜준이네 반 학생들 34명을 대상으로 뭐를 수강하는 과목을 조사를 해봤더니 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국어는 필수 과목 아닌가요? 근데 국어를 수강하는 학생은 18명이고 수학을 듣는 친구는 20명이고 영어를 듣는 친구는 23명이다. 까지 끊어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요 위에 있는 문제하고 우리 번역부터 해야겠죠. 자, 어차피 34명을 지금 당장은 전체라고 쓰겠습니다. 전체가 34명인데 편의상 국어를 A, 수학을 B, 영어를 C라고 두시면요. NA가 나와 있고 MB가 나와 있고 NC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문장 이제 이런 것들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두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 이 말 뜻 뭔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 영수 듣고 국어 안 듣는 뭐 그런 친구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얘는요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경우는 뭐 하자고? 이런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런 어떤 성질이라던가 저렇게 쓰기 어려운 것들이 종종 나오거든. 일단은 자 요거는요 혹시 여기서 어딘지 아시겠어요? 혜리나? 자 혹시 저거 여기란 거 동의하세요? 여기 초록 색깔이 저기예요. 두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 자 여기 말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세 과목 모두 수강하는 학생은요 요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정 가운데를. 혹은 얘는 기호로도 표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도 표현 가능하다. 이거 얼마냐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해해 볼 건데 한 개 나왔네. 맨 밑에 보시면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자, 모든 학생은 한 과목 이상을 수강했다.
S의 나 혹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앞에 가면 나온 게 있어요. 앞에 문제. 이거 무슨 말로 해석해야 돼? 자, 계속 말하지만 우리 집합 3개짜리 문제는 항상 합집합을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결론입니다. 이거 은근히 어렵고 중요해요. 이거 해석하시면요. 혹시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전체란 얘기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가 이제 합집합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게 저 말 때문이에요. 다시 이 말이 없잖아요. 전체가 쟤랑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어떤 친구가 하나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수학도 안 듣고 과학도 안 듣고 영어도 안 듣고. 근데 그런 애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뭐다? 전체가 합집합이구나. 이거 또 나온 거야. 처음 아닙니다. 자, 위에다 쓸까요? 얘가 같은 말이 뭐라고? 합집합이랑 같은 말이구나.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계속 말하지만 이게 나오는 순간 공식을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어디가 무조건 이거는 공식을 다 써놓고 대입한다는 마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식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좀 많이 풀어봐야 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무조건 3개짜리는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에다가 싹 대입을 해보신 다음에 이제 시키는 걸 잘 해볼게. 자, 다시. 지금 우리가 자, 요거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 거 체크. 이거 18개, 이거 20개, 이거 23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여기입니다. 예고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 해야 되나? 요 가운데 요거 3개 있죠. 요거 3개를 어떻게 잘 알아와야 끝이 나.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요거 3개가 대놓고 안 나와 있어요. 대신에 뭐가 나와 있다고? 여기 있는 초록 색깔이 나와 있잖아. 자, 초록 색깔이 9명이잖아. 그렇죠. 자, 지금부터 좀 깔끔하게 푸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깔끔하게. 이걸 좀 깔끔하게 쓰고 싶으면 사실 약간 센스 있게 풀 수 있긴 하거든요. 뭔가 약간 센스 있게. 근데 깔끔하게 풀려면 이거를 자, 편의상 제가 문자 A, B, C라고 한번 요 색칠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A, B, C라고 적을게요. 편의상 뭐 문자 필요 쓰는 거니까. 그럼 자, 이 문장을 A, B, C로 표현하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인 거 맞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한번 도와줄래요? 혹시 여기 있는 얘 있잖아. 쟤를 A, B, C라고 둬요. 이제 얘 약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얘를 또 표현하시려면 우리 마지막에 묻는 게 가운데거든. 요것도 제가 그러면 문자 하나 빌려 쓰겠습니다. 얘를 X라고 둘게요. 자, 여기 가운데를 제가 지금 X라고 두신 겁니다. 그럼 자, 얘도 지금 X가 되겠죠? 도와줘. 자, 여기 있는 초록 색깔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얘는 A 더하기 X라 표현할 수 있겠네.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쓸 줄 알면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동진아, 요 자리는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요 그림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B 교집합 C. X 더하기 C 더하기 X. 그리고 아연아, 요 마지막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네. 이렇게 해서 넘겨드릴게요. 이 시간 한번 정리해봐.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끝이 납니다. 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이제 오른쪽 요식을 한번 싹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BC라고 이제 문자를 좀 빌려 쓰면 좀 깔끔하게 설명이 돼요. 자, 참고로 이 문제는 ABC는 못 구해요. 근데 해보시면 알고 이게 ABC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여기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X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또! 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이런 거 풀 줄 알면 이제 이번에 1등급 기대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는 문제 중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와버리면 좀 이제 고난도입니다. 이제 일단 애초에 3개짜리가 고난도인데 이 문제는 곳곳에 좀 이제 어려운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제가 집합할 때는 항상 명심해. 보통 이제 약간 기본적인 전략이 어떤 성질로 간단히 하는 거라 이 벤 다이어 그림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 두 가지를 연구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도구들을 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풀 수 있는.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아마 정답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아니라 그 위에 건 질문 안 해도 괜찮아요? 도와드릴까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실력업 그 내용이다 보니까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218번에 여러분 언뜻 보시기에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보이잖아. 뭐 만만해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예 틀린 게 아닐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를 빼먹고서는 틀려 이 문제가. 그게 어딘지를 설명드릴게요. 혹시 이 문제 알아? 좀 고민해서 K 한 2개는 나오지 않으셨어요? 2개는 나왔죠? 맞춰볼까? 자, 그 2개가 아마 이렇게 해서 나온 2개일 거야. 어떤 2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제는요, 이제 첫 번째 문장에 이게 웬일로 그냥 주냐고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어떤 조건 지시법이긴 한데 여기 있는 1차 방정식의 근을 모아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이 조건 혹시 해석하시면요 얘랑 같은 말인 거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맞나요? 자,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런 상황에 다시 이렇게 해서 포함된다는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보신 거 아니에요? 자, 포함된단 말은 오른쪽에 1, 2 두 개 있잖아. 그럼 여기 안에 1이 있던가 2이 있던가 뭐 그런 얘기 아닌가요? if 자, 여기 안에 1이 있다고 치면 x가 1이란 말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야 되거든. 물론 여기다가도. 그래서 대입해서 구하신 거죠. 그에 보시면 k 값 하나 나오잖아. 1 하나. 그 다음에 자 2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2 한번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k 값이 이렇게 2개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 뭐지?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1학기 때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어쩌면 자 한번 이해해 보자면 우리 A, B가 이런 관계라고 했잖아. 하나 빼먹은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 A가 공집합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일단 우리가 하나 상식이 뭐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 아시죠? 이 집합이 비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체크하는 게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그 비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비어 있단 말은 이 방정식에 이걸 해석하시면 이 방정식에 근이 있다는 게 어떤 얘기야? 근이 없게끔 만들 수도 있으며 그때 K 값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이어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방정식 좀 하면서 한 페이지 나옵니다. 어떤데요? 자, 얘 반대편 2항,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요게 원래 푸는 과정이잖아. 혹시 여기서 그 기억나는 거 하나 없나요? 약간 특수한 애라고 해서 요게 x가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 근을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힌트, 요 자리가 뭐가 되면 근이 없는 거 아세요? 이 자리가 0이 돼버리면 근이 없게 돼요. 이 방정식 자체가 근이 항상 없는 식이 돼버려요. 이 말 이해돼요? 우리 1학기 때 잠깐 나왔잖아. 뭐 특수한 애라고 해서 1차 원래 방정식도 이런 특수한 애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x 앞에 개수가 0이 되는 순간 이제 특수한 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해가 없는 경우고, 가끔 기억나세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0인데 오른쪽도 0이다. 이런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해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다? 요 자리가 0이 되는 k 값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줘버리면 해가 없으니까 이게 공집합이 되면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래도 이제 이 책 맞으신 분이 지금 보기 안에 2분의 3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를 좀 더 악독하게 만들려면 2분의 3을 넣으면 돼. 그 고르기.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마 2분의 3이 나와서 보기에 없네에서 본인이 잘못된 걸 판단을 하는데 어디가 잘못된지를 몰라서 틀린 그런 문제겠지. 이 내용은 1학기 때 잠깐 등장합니다. 특수한 애.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쉴게요. 오늘은 뭐 머리를 쓴 게 아니니까 10분만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소미야, 뭐 그 사이에 뭐 질문할 거 안 생겼어?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저처럼 설명이 가능해야 돼. 옆 친구한테도. 좀 제 말 다 이해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또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원래 자, 이 책이 끝났단 말은 설명까지 끝난 게 원래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되면 이 책이 끝난 거야. 근데 대부분 책을 그렇게 공부 안 하거든요. 적당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네. 50쪽에 네. 318번 50쪽에 3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하.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 말한 적이 있을걸? 저는 이제 보자마자 알겠어요. 왜냐면, 그냥 뭔가 그냥 떠올라. 이게 여러분들도 이게 되길 바래요. 시험 전에는. 근데, 제 이 문제는요. 일단은 자, 읽어보시면, 맨 앞에 양수 A, B, C라는 조건 체크. 양수? 뒤에 봤더니 최소가 일단은 산술기한테가 풍수나 이거는 산술기하 100%. 근데 너희가 이제 산술기하의 마지막 힌트는 곱할 때 뭐가 나와 있냐고?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네들 보면 일단 3개가 있고요. 아무리 곱해도 숫자가 안 나와 일단은. 그러니까 항상 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만들지? 숫자가 나오게끔. 근데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좀 잘하는 여러분들이 숫자로 나오게 할 수 있긴 해요. 어떻게 잘하냐? 우리가 방금 왼쪽 문제에서 통분했잖아. 혹시 그러니까 너네가 이 사소한 걸 못 떠올릴 수 있는데 이거 통분하기 전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인가? 자, 이걸 2번 더 할게요. 이 문제 저는 사실 이제는 이거를 외워서 푸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 어쩌면 외운 것 같긴 하고요.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를 다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산술기하를 3번 할 거예요. 그럼 도와줄래? 자, 이 친구랑 뒤에 있는 누구랑 짝지으면 산술기하 될까요? 하나 파트너가 있을 건데. 요렇게 2개로 산술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개로. 다시. 그리고 자, 여기 A분의 C랑 동진아 누구랑 짝지면 될까? 그러니까 곱했을 때 숫자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산술기하 문제는요, 뭐 체계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항상 마음가짐은 곱했을 때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전개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빌려 쓰고 하는 거야. 어쩌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문제 여러분들 처음에 주어진 걸로 가시면 산술기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제 통분된 걸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분리해서 짝을 짓자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2개 짝 지으시면 되고 조금 더 마무리 도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에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2 이상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저희 초록색 가지고도 산술기하 쓸 수 있고요. 2 이상. 그리고 파란색 가지고도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 문제의 최소값은 얼마일 것 같아요? 실제로 6 이상이다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내는 거예요? 어쩌면 보등식 관련 상식인데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얘기잖아. 이 큰 것끼리 더한 거랑 작은 것끼리 더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 친구가 최소가 되려면요 당연히 각각이 최소일 때가 최소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끼리 쫙 더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럼 한번 정리해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설명 들어보시면 너네가 못 풀만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아마 이번 시험 끝나고도 제가 시험지 확인하겠지만 또 이 말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 뭐 가지고 오시면 가끔 떨리긴 하고 나도 내가 못 풀면 어떡해. 그렇잖아 사람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5년째인데 웬만한 문제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제 수업 잘 들었으면 내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100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런 걸 만날 때는 그나마 이제 고3 애들 뭐 이상 수능 문제 이런 거 막 나올 때가 좀 어렵긴 해요. 그런 거 솔직히 어려워요. 수능은 4시간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뭐 학교 내신 그냥 고1, 고2까지는 그냥 사실 이렇게 나왔다 그래도 이 주변 학교는 그냥 할만해.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방학 같은 데 기본기를 잘 쌓으시라. 기본 쌓으세요. 산술계는 항상 그 일단 힌트를 얻어놓으실 때 마지막에 곱했을 때 숫자가 나오게끔 해주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야. 나는 그런 마음이야. 곱했을 때 숫자가 나와야 돼. 어떡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가 나오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전개하세요. 통분하세요. 통분한 거 분리하세요. 뭐 빌려 쓰세요. 그게 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는 전략들이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시작할게요. 네. 네. 288번의 디귿이요. 네, 디귿만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봐라. 일단은요, 요 문장을 제가 살짝 밑에다가 해석만 하고 시작할게요.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돼야 되는 거네. 그쵸?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자, 먼저 확인할 거는 요거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요게 된다는 말은 뭐다? 요게 더 큰 집합이 되냐는 거예요. 다시. 자, 읽어볼게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너무 이런 것도 약간 3단 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단 논법이라는 걸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말 되겠죠. 당연히 A가 B보다 크고 더 작으면 더 큰 거 아니야. 그렇죠? 됩니다. 자, 반대로 가볼게요. 자, 이거 되냐는 거야. 자, A가 일단 A, B, C는 실수입니다. 이거 체크할게요. 자, A가 더 크면 C보다 이거 맞을까요? 자, 너가 이제 이게 아니라고 하실 거면 저한테 발레 하나 보여주면 돼. 그리고 발레라는 건 뭐라고? 이거는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그런 예시가 있냐는 거예요. A, B, C를 가지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 자, 요거 하나 세팅해 볼게요. 예를 들어 A를 5, C를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A를 5, C를 1. 혹시 요거 안 되는 B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못 안 되게 만드는 B가 있을까요? 참고로 가운데가 그리고니까 이거 둘 다 되긴 해야 돼, B가. 그런 B 있을까요? 난 없어 보이는데. 다시 이거 A를 5, C를 1이야 제가 준 거거든요. 자, 너가 발레를 찬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돼야 돼 원래는 참으려면. 근데 이 둘 다 안 되는 그런 B가 있냐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될 것 같은데. A가 C보다 크면요. A가 C보다 크면 이거이다. 잠깐만요. 아니 죄송한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네.
이게 잠깐만. 이거 혹시 이거 디귿 맞죠? 맞네. 자, 이거 죄송합니다. 정정. 이거 좀 어렵네요. 보기가.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일단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방금 제가 했던 말처럼 푸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되면 되는 거 같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게 있다. 이게 결론은 이게 아닌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우리 이 명제가 참이란 말은 각각의 진리집합의 원소를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포함되시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얘 지금 이 조건에는 B에 관한 게 없잖아. 그럼 자, 이 오른쪽을 바라보실 때 여기는요 지금 A가 C보다 크다는 조건이야. B의 조건이 없으면요 여기는 B를 모든 실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Q 자리는 여러분들이 B가 없잖아요. 그럼 이 B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A, B, C가 다 들어있는 조건이란 말이야. 자, 이 오른쪽은 B를 모든 실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발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A, C 주고 B를 100이라고 줘도 얘네들은요 지금 Q라는 진리집합의 원소예요. 이게. 요렇게 만들면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발레가 있는, 즉 요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방금 같은 오류를 본 말고 이건 좀 어려운 문제 생각보다. 너네들의 어떤, 저도 지금 방금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그러니까 디귿을 안 고른 친구는 요게 이제 포함된다라고 하신 건데, 그러니까 저도 언뜻 보기에는 A가 C보다 크면 뭐 이거 되잖아 생각했다가 그게 아닌 거야. 얘는 지금 발레가 B 쪽에 발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Q라는 조건에는 지금 B라는 게 없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어쩌면 자 오른쪽의 B 쪽은요 이 기본 조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B는 지금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지금 다 되는 거예요. 대신에 A하고 C에만 조건이 있는 거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당연히 이게 포함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디귿은 그래서 맞는 거죠. 이 문제는. 그 다음 정리해보세요. 이 D는 이 디귿 하나 때문에 이 문제는 중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상중, 중상인가? 아무튼 상중으로 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귿 보기가 내가 학생이다. 학교생들 보통 그 시험 문제 이제 거의 다 만들었거나 만들고 계실 건데 실제로 이런 책을 좀 많이 참고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여자친구가 학교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하나 발견하면 좀 약간 숨은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기분이야. 이거 하나 내면 너네 초쳐낼 것 같은데 아마 전교생에서 한 절반은 틀리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서. 언뜻 보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이 되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란 건 그런 게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가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이 더 큰 집합이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5분인데 자, 오늘 좀 푹 쉴까요? 자, 15분까지 푹 쉬었다가 그리고 2교시는 제가 조금 그러면 그 한쪽 남은 거 좀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2교시는 제가 좀 수고를 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할게요.